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모르죠. 웃고 있는 내 얼굴 뒤에 이렇게 깊고 어두운 우울이 숨어 있는지. 세상 끝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 들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조차 나를 몰라 막막해질 때 귀를 기울여 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나직하게 건네는 이야기. 오직 우울증만을 다루는 MBC 팟캐스트. 우울증도 괜찮아. 밤길을 걸으며 누군가와 함께 나지막이 불렀던 노래들이 입가에 맴도는 밤입니다. 잠 못 드는 이유? 저는 강다솜입니다. 나 중요한 발표만 다가오면 너무 불안하고 긴장이 돼. 불안 요정인가? 왜 그러지? 잠이 너무 안 와요. 처음부터 그냥 약만 처방해줄까봐 겁나는데 먼저 내 얘기를 들어주는 분, 나른한 목소리의 상담자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정신과 가면 양들의 침묵 한니발처럼 무서운 의사 나오는 거 아니죠?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그런 선생님 어디 없나요? 정신과 의사들이 보여주는 정신과의 속살,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정신과의 속사정 이야기. 내부자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뇌부자들에게 묻는다. 그리고 뇌부자들이 답한다. 노답, 노노, 뇌답 코너. Yes. 뇌답, yes. 이걸 몇 회로 해야 될까요? 4회로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번째 시간?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워낙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들에 일일이 답장을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도저히 저희가 전부 다 답장을 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물량이 쌓여버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연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 방송에 대해서도 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사연을 가지고 길게 해서 좀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어떤지. 그렇다고 그렇게 짧지도 않았어요. 하나당 적어도 15분, 20분 이 정도씩은 하긴 했던 것 같은데 파티에서는 댓글로 괜찮다. 포맷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다른 플랫폼, 메일 등으로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즌2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거창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새로운 여러 가지 포맷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포맷을 하는 게 더 재미가 있을까? 기존에 했었던 정비소라든지 아니면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바꾸면은 좀 더 흥미도 있고 더 유익한 정보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디어 있으신 거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끼리는 꽤 자주 보는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네. 항상 매끄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진행을 하면은 자기소개를 까먹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저 사람은. 아무튼 되게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뼛속부터 나을 수 있죠. 그리고 본인 목소리를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는 거죠. 내가 윤희우다. 내 목소리 몰라? 내가 감성과 이성의 그 어디 중간쯤 위치하고 있죠. 딱 듣다 보면은 그대로 잠들어가지고 자다가 들리는 목소리가 제 목소리. 아무튼 한번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불안요정 손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희우입니다. 네, 저희가 그 얘기한 적 없는데 사실 저희 중에 제일 나르시스틱한 사람이 윤희우잖아요. 맞아요. 저희 5명 중에 6명 중에. 나르시스틱하다는 건 이제 자기애가 넘치는 그렇죠. 아, 네. 네. 이란 뜻인데, 네, 희우가 그래요. 그렇죠. 건강하죠. 네. 건강한 의미의 그만큼 불안한 게 나르시스트. 많아서 더 그러는 것 같고요. 제 앞에서 지금 불안을 연기하고 논하시는 있네요. 건가요? 네. 정말 저 연기조차도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게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지금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근황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저희끼리는 너무 자주 봐가지고 특히 저는 정연이하고는 오늘 낮에 계속 얘기를 했고 네, 규영이하고는 어제 네, 우울증도 밤에 같이 괜찮아. 네, 녹음했었죠. 네, 녹음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근황이 막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는데 아니, 우리끼리 알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네, 저는 잘 몰라요. 윤희우의 근황을. 어떻게 되는지. 워낙 바빠서 아. 오늘도 뭐 8시 반까지 진료를 하고 저희가 허겁지겁 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진료 안 했고요. 이 선생님이 되게 바쁘셔서 같은 공간에 매일 있지만 네. 근황이 좀 궁금해요. 사실 잘 그쵸. 지냈어요? 잘 유 원장님? 왜 계속 안 바빠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바쁘게 보내고는 있어요. 그래도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뭐 정리가 된 것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네. EBS 라디오는 이제 녹음은 끝난 거예요? 그 EBS에서 하는 심야 책방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이제 끝이 났는데 네. 문제는 잘렸어요? 개편이 됐어요. 아, 개편이 돼서 심야 책방 자체가 문을 닫았어요. 허경 선생님은 저요? TV 뭐 선에 나왔었잖아요. 아, TV 조선에 나왔었죠. 그거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그게 제가 나온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했습니다. 종방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신흥 파괴신으로 윤어 파괴신 윤어 콤비 네, 장난 아니네. 어쨌든 저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하고 나가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너무 힘들어서 또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약간 연락이 안 오니까 그래 내가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종영을 했더라고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겠네요. 예, 방송엔 안타깝지만 좀 그랬습니다. 사실 뭐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여기 안 계시는 김지용 선생님만큼의 인기는 저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 메인이었어요 그게? 네, 맞아요. 네이버 메인에 인터뷰한 것도 나왔고 펠레터들이 폭주를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김지영 선생님이 댓글 안 달아주셔서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희한테 그림 그려서 보내주시는데 진짜 김지영 선생님하고 완전 똑 닮은 그림도 있고 네, 굉장히 아, 미화된 그림도 그쵸. 있고. 네. 상당히 부러웠어요. 음. 지각을 한 것조차 미화가 되는. 뒷담화였는데. 너무 정현이는 너무 어떻게 지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요. 네. 저는 일단 내일이 저희 아기 생일이고요. 오. 네, 2돌 생일입니다. 우와, 축하. 와. 2돌? 네. 야. 네.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혹시 선물 보내야 되나요? 물론이죠. 애기 몇 킬로예요? 아기 14kg. 14kg. 뭐 2돌에 14kg. 허규영 따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량하죠. 그래요. 네. 막 애들을 좋다고 이렇게 껴왔는데 막 그쪽으로 넘어져요. 무게가 실리니까. 그래서 막 그 친구 애기 다치고 막 울고. 근데 정말 귀엽던데. 네. 와이프랑 정현이 얼굴을 진짜 반씩 빼닮았어요. 그러니까 표정에 따라서 한 명씩 얼굴이 막 보이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다 저희 애기에 관심이 많았군요. 누나 생일 축하해. 네. 축하해. 저는 집에서는 열심히 애기랑 놀아주고 저기 진료실에서는 윤 원장님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저는 너무 행복한데. 그래요? 제 환자를 본다는 사실이 네.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요? 근데 진짜 저는 군 얘기하면 안 되겠지. 네, 하여튼 나와서 편집해줄 테니까 얘기해봐요. 저 군대에서 있을 때는 얘가 진짜 환자가 맞나 라는 생각부터 하고 보니까 그리고 진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풀어놓나 한번 들어나 보자 약간 이런 심정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이제 힘들어서 오시고 제가 도와드리는 데서 되게 보람도 느끼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격이 없나 봐요. 힘든 저는. 나도 힘들어. 아 근데 진짜 하루 종일 면담을 하면 진짜 너무 집에 가서 뻗어가지고 근데 되게 이상한 건 일할 때는 그러니까 진료실에 있을 때는 피곤하다는 느낌을 별로 못 느끼는데 맞아요. 집에 오면은 약간 좀 골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 역시 천상의료인.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심리치료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치료자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게 뭐 운동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 중에 피곤한 거 못 느끼고 끝나고 뭐 쓰러지듯이 뭐 그런 거다, 뭐 당연한 거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뭐 하고 있구나.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다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는 비슷한데 살이 예전만치 좀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해서 그런가? 그 전에 일을 밥만 축내다. 네, 그렇죠.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냥 토크 이거 완전 망했네. 아무튼 재미는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근황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근황 얘기하다가 한 명 근황을 얘기 안 했는데 동훈이도 잘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방송에 못 나와서 그런데 정말 대학병원에서 너무 많이 바쁘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오늘도 참여를 못했네요. 밥도 못 먹고. 네, 정말 이제 뭐 소아 청소년 관련한 사연을 저희가 다루게 된다면 좀 오동훈 선생님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근황 이야기 넘어가고요. 오늘도 준비된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허규영 선생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대생입니다. 정신건강이나 심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선생님들 방송 꾸준히 구독하고 있답니다. 재치 있는 방송 늘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매일 청취만 하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다소 부끄럽지만 저는 남자분들께 대시를 많이 받습니다. 나가면 하루에 2명 정도는 번호를 물어보세요. 처음엔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대시하시는 몇몇 분들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가지도 못했고 가볍고 실망만 남은 만남들이었어요. 그런 좋은 만남의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다가오는 남자들은 전부 피하게 되더라고요. 남자 자체가 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그분이 막상 저에게 다가오면 싫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면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또 남자분들이 자주 다가오니까 주변 여성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여우라고. 그렇게 여자분들께 오해를 받으니까 점점 더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자라 외롭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도 싶고 한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남자분들이 다가오거나 남자분들을 보면 그냥 피하게 돼요. 마치 괴물인 마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도 결혼을 꿈꾸는 한 여자인데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무섭기도 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은 24살 여대생 분이 보내주셨는데 대시해오는 남자들이 참 많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뭔가 거부하는 마음, 밀어내는 마음 이런 게 생기고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분이 막상 저한테 다가오면 싫어진다는 문장이 제일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꼭 무슨 저희가 공포증 환자분들이 포비아 환자분들이 뭐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강박증 환자분들이 분이 뭐 그런 쪽은 그런 장애는 아니시지만 그렇고 싶지 않은데도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부정 반응이 온다는 게 뭔가 있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한 얘기지만 분명히 어떤 이분만의 경험 그리고 성격 성향의 영향을 받은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떠오른 거는 결국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관계는 괜찮지만 친밀해지면 힘들어지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친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되는 게 뭔가 싫고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본인이 이제 대시를 받을 정도로 아마 이제 외모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속으로 뭔가 성격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컴플렉스 같은 게 있으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뭐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좀 두렵다. 네, 그런 가정이죠. 네. 가볍고 실망만 남은 만남들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허규 형이 말한 그런 식의 어떤 안 좋은 결말만 반복됐다고 하면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격 뭐 이런 것도 떠오르긴 했는데 사실 조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 궁금하긴 해요. 만약 면담실에 오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부터 좀 확인을 탐색을 했을 것 같네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가벼운 만남이었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 그래서 뭐를 실망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게 많아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는. 그렇죠. 과거의 일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내가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가까워지면 또 두려워지는 그 마음이 뭔지 궁금한데 사실 또 앞에 안 계시니까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저희가 늘 하던 대로 몇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정말 허경이 말한 걸 포함해서. 이럴 때 근데 그렇게 다가왔던 분들이 다 조금 이런 식의 좀 실망만 남는 헤어짐이 반복된다면 그러실 수 있겠죠. 이분이 원래부터 이제 그러셨던 건지 정말로 뭔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신 건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만약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혹은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힘든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됐다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내 외모만 보고 오는구나 라는 실망 그리고 뭐 배신감 같은 것도 들 것 같고요. 근데 보면 조금 이 사연 전반에서 좀 당황하신 이런 본인이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이 최근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몰랐던 시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처음엔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대쉬해 오시는 사람들과 몇몇 분들과 만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저는 혹시는 이분이 이런 경험을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받게 되셨던 건 아닌지, 외모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많이 꾸미시게 되면서 이렇게 빛을 발해서 전에는 없었던 그런 대쉬 경험들을 받으시면서 일종의 뭐 역할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역할이 바뀌면서 그렇죠. 왜 그 돈 많이 벌게 되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게 돼서 사람에 대한 불신에 빠진다. 인간관계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언론 인터뷰에서 뭐 백만장자들이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좀 어떤 최근에 그런 전에 없던 경험들을 하시면서 좀 더 상처를 혹시는 받으셨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사실은 두 분이 이야기한 것들 들으면서 정말 그 과거에 있었던 몇 번 만나고 그러다가 실망을 했었던 이 경험,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나한테 좀 트라우마가 됐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해요. 정연이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그전에는 이렇게 뭐 연애를 많이 해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귀거나 이러지 않았었다가 갑자기 많이 사귀게 되고 아니면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몇몇과는 사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막 좋아서 시작을 한 어떤 연애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접근을 해와서 나는 크게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엉겁결에 시작을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연애에 대한 환상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것과 현실 사이에는 뭔가 분명히 괴리감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괴리감이 크지 않았으면 사실 이렇게 가벼운 만남으로 끝나버리진 않았을 텐데 좀 그 괴리감이 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정말로 그 상대방 분들이 이건 이분이 아니라 뭐 누가 듣더라도 좀 상처가 될 만한 어떤 행동이나 언행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주변 분들한테 혹시나 물어보거나 내 뭐 연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거나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나 이것도 또 많이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자분께서 이제 제 진료실로 온다면 그런 과정 처음에 이제 대시를 받고 대시하는 분과 만나게 되고 만나면서 어땠고 또 어떻게 헤어졌고 헤어진 뒤에 생각과 감정들은 어땠는지를 쭉 들어보면서 네, 그때 생각의 변화들을 자세히 탐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이제 대화를 여쭤볼 것 같고요, 질문을. 좀 더 프랙티컬하게는 일단 당분간은 대쉬에 오는 사람들은 만나지 마시라고 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은 다가온 남자 누구도 다 좀 싫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원인이 된 건 어쨌거나 이 사연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뭐 번호를 물어보고 이렇게 좀 난데없이 대쉬에 오시는 분들과의 만남에서 네. 상처를 받으셨던 게 아닌가 싶잖아요. 말고 주위에 뭐 직장이나 학교나 그래서 이렇게 좀 차차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통한 만남을 통해서 이전의 상처들을 좀 덮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경험들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식의 이전에 이미 좀 상처를 겪었던 트라우마틱했던 형식의 만남은 당분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모르는 분이 뭐 길에서 나한테 접근해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거의 웬만하면은 외모를 보고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100%죠. 100%죠. 그렇죠.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품 백을 맸다고 네. 접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이 옷을 잘 입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은 사실 나에게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경험도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손정현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를테면은 뭐 여기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 같은 취미가 있거나 뭐 같은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좀 가까워지고 그런 관계가 좀 더 쌓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참 손정현 선생님이 그 조언을 하는 게 참 인상 깊었던 게 네, 본인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좀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러네요. 싶고, 네, 지금은 분명히 좀 상처받고 힘든 연애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좋은 분을 만나서 네.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 네. 네, 좀 안정된 네. 마음을 갖게 되시길 네. 기원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연은 손정현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맨날 보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봐주세요. 저는 잘만 지내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제 쪽을 쳐다보거나 웃거나 자기의 일행들과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괜히 절 욕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그 상황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험담하고 비우는지 그 대화들을 상상을 하면서 날 이렇게 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차요.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다른 일에는 집중을 못하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세뇌를 스스로 해보지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면서 항상 뭔가 내가 하기 전에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채웁니다. 항상 제 생각의 중심은 남이에요. 남에게 항상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보여야 되고 남들도 절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걸 진짜 싫어요. 뭔가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 일부분만 떼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그 남들이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일부분이 아닌 저의 다른 부분을 보고 전곡을 찌르거나 조언,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그게 맞는 말인 걸 알면서도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욱해서 화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이랑 친구랑도 많이 싸웠어요. 그냥 단순히 남을 의식만 하는 것뿐 아니고 이게 결국 저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니까 힘든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제가 완벽해져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날 좀 더 아껴줘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자기 비하를 반복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지치네요. 요즘에 이런 불안감과 생각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한테 힘든 얘기를 좀 하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 친구한테 말을 꺼내봤었지만 다들 나도 그래 그런 식의 얘기만 하고요. 물론 조금은 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봐도 딱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생각들에 휩싸이게 되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눈물이 먼저 나서 얘기하기가 꺼려집니다. 정말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허경 선생님? 네, 저도 윤희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속 다른 사람이 이제 나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나와 관계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말대로 이제 정신과에서는 관계 사고라고 하는데, 네, 이런 관계 사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게다가 이 관계 사고는 보통 나의 뭔가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건드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왠지 내 어떤 넓은 이마를 보고 있을 것 같다. 라거나 네, 튀어나온 배를 보고 네, 뱃살을 보는 게 아닐까. 여드름이나 이런 거, 네, 피부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다 등등 이제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본인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처음 문단 사연 초반부에는 관계사고 지금 방금 얘기한 관계사고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있어서 네. 우울증 상태에서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시고 좀 위축됐나? 내지는 혹시는 정신증의 어떤 초기 증상들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했는데 읽어보면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자존감 자체에 대한 좀 뭔가 이분의 힘든 이슈들이 사실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에 보면 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눈물이 먼저 난다라고 했는데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맞아요. 걱정이 되네요. 이 성격적으로는 분명히 좀 완벽주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정신과에서는 강박적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좀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성취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셔서 뭘 할 때도 스스로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소위 말해서 갈구는 내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니까 힘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컴플렉스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낮은 자존감 이야기도 하고 내 자존감이 낮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 에고 아이디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높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성취를 해도 뭐를 잘해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스스로의 기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엄청나게 채찍질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네. 사실 그런 고민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어려워하세요. 자기가 그렇다는 건 아세요. 이분도 자기가 완벽해져야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나를 내리깔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알고 계신데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도 잘 안 되죠.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채찍질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더 이상은 높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 사연자분께서는 남에게 항상 착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성실하게 보여야 되고 그래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라는 초자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런 초자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을 때 이런 관계사고도 잘 생긴다 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그랬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그러니까 이 사연 읽다가 좀 이질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이 이런 마음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숨기고 싶은 좀 찔리는 부분을 이렇게 조언하거나 피드백,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줘도 욱해서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나 스스로도 되게 많이 나를 채찍질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픈데 누가 옆에서 나한테 딱 한마디 조언이긴 조언이지만 결국 내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사실 본인은 감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음. 그걸 좀 무력하게 느끼게 하는 얘기들일 그쵸. 수 있겠네요. 공격으로 상당히 할 수 나는 있겠죠. 정말로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그게 또 아니라 그러면은 순간 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탄로가 나는 건가? 라는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남이 어쨌든 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든 뭐 부정적인 얘기든 만약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좋은 얘기도 좋게 못 받아들이고 네. 네. 그게 적으로 그렇죠. 그게 더 심해지면 아예 친밀한 관계 자체를 꺼리게 되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아예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연한 불안감이 심해져서 뭐 관계 사고로도 이어지실 수 있고 그래서 관계 사고는 어떻게 보면 좀 이 결과론적인 더 이제 심해진 증상으로서 나타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굉장히 좀 억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반동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감정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정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뭔가 내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막 눈물이 먼저 난다. 네. 이것도 많이 걱정이 되게요. 그러니까. 워낙에 최근에 진료실에서 본 분인데 그분도 아직까지 사실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더 남아있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처음에 막 말을 하시는데 입술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사실 좀 네. 평이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감정이 그렇게 실렸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뭐 네.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수면 패턴이 좀 깨졌다.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막 떨리시는 거예요. 진짜 몸이 떨리는 게 막 보이니까. 그래서 한번 중간에 여쭤봤어요. 지금 뭔가 이야기하시기 많이 힘든지 했더니 굉장히 좀 힘들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계속 좀 막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당장 이야기 다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가 좀 벅찰 것 같으면 굳이 전부 다 꺼내놓을 필요 없다고 그냥
떠오르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얘기라면은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못하겠으면은 차차 얘기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편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도 이야기하실 때 조금씩 떨고 그런 건 있었지만 맨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좀 달라진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저에 뭐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에 대해선 다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남한테 내 이야기를 꺼낼 때 모두 다 이야기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죠. 어쩌면 이것도 또 하나의 약간 강박, 완벽주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신과나 아니면 심리상담 같은 걸 받으러 갔을 때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다. 라는 생각이 혹시나 있으신다면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는 다뤄야 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지금 당장 바로 다룰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이 근데 질문이 정말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였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네. 아닌 사람도 많고 그렇죠. 케바케고 그렇죠. 저는 뭐 조금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저도요, 사실. 네. 그래서 물어본 네. 건데. 네. 그렇긴 한데 저도 그래서 더더욱 뭐 남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좀 더 가지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맞아요. 어쩌라고. 라고 주문처럼 외우는 게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 남들이 날 비웃는 게 아닌가?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정도의 차이겠지만 누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고 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거를 저희는 정신병적이라고 보잖아요. 자폐적인 걸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초자가 아예 없으면 오히려 이제 사이코패스처럼 그렇죠. 네, 그런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다만 그게 이분은 그 초자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신 거니까 네. 손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라고라는 어떤 주문, 물론 그 주문을 외운다고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뭐 바로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한 번씩 하면서 어쩌라고 어쩔 거야 생각하니까 이번에 괜찮았네. 다음에도 해봐야지 하면서 한 번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분은 뭐 그런 약이 필요한 증상이라기보다 그런 어떤 오래된 어떤 내면의 갈등이 원인인 것 같아서 면담 치료 하시면 확실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이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시고 좀 바뀌어야겠다 하는 부분 좀 정리하시는 과정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저는 또 한편으로 물론 이분을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뭐 상담을 해보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이죠. 뭐 불안한 마음도 그렇지만 이 뭔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오고 이런 어떤 감정의 엄청난 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약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뭐 항우울제나 이런 거를 복용을 하면은 진짜 많이 감정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덜 불편하게 말을 꺼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이 몇 개가 더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약하신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팻말이 붙어버렸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노답, 뇌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